우리 셀코TV 가족 여러분, 가족 문제로 힘들 때 많으시죠? 오늘도 방송 보시고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두 분께는 박상미의 고민상담소 보내드리고요. 우리 가족 문제 너무 심각해요. 상담 좀 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힐링캠퍼스 더공감 심리상담센터에 60분 무료 상담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때린 건 딸이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라는 주제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을 했고 딸은 중2 사춘기입니다. 아빠와 같이 살지 않아서 안 닮을 거라 생각했는데 언쟁이 있을 때는 지네 아빠와 똑같네요. 사과를 하지 않고 더 화를 내서 저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이제 싸움이 될 만하면 피하거나 말을 안 하는데 딸이 사춘기라 저한테 예의 없이 마구 쏘아붙여서 제가 그때 예전에 남편과 싸울 때의 감정이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나쁜 년이라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옆에 있던 슬리퍼로 딸을 마구 때렸어요. 근데 딸이 맞다가 한 번만 더 때리면 엄마 다시는 안 봐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보지 마. 나도 너처럼 사과도 안 하고 예의 없는 딸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더 때렸어요. 그 후로 딸이 2주 넘게 집에 안 오고 있어요. 근처에 오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빠가 없어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비밀번호를 물었는데 아빠 허락받으면 알려준다고 했고 남편은 집 나왔다는 말에 화가 나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우리 집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남편도 딸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도 없고 사과도 모르는 그것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을 닮은 건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때린 건 딸이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닮은 내 자녀 너무 미워요. 이렇게 자식이 미울 수 있나요? 라는 상담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깨무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미운 자녀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 내가 정말 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닮아서 이 딸이 싫다, 이 자식이 싫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싫은 나의 모습을 얘가 똑같이 닮아서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밉다 이런 분도 계세요. 더 비겁한 건 뭐냐면 배우자 닮았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닮은 게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사랑은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사랑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주는 게 사랑입니다. 평생 뜯어 고치려고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자녀와도 평생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필요해서 좋은 걸 주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평생 싸워도 싸움으로 그 성격이 고쳐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잖아요. 이 아이는 아직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이걸 차분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감정 조율이 잘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리고 어른이 좋게 타이를 때 이 전두엽의 기능이 향상되거든요. 그런데 때리는 것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더 때렸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자녀가 느낄 때 아, 이건 진심으로 사랑해서 날 위해 때리시는 거야. 난 이 매를 맞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요, 애가 모를 것 같죠? 애들은 다 알아요. 제가 상담해보면 우리 엄마가 아빠와 내가 닮은 성향과 기질 때문에 날 미워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짜증나는 걸 나한테 화풀이 한다는 거 애는 100% 200% 알아요. 뭔가 맞지 않는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때리고 이렇게 아이를 훈육하면 이 아이의 성격이 잘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내 마음 다 알아주고 내 마음에 쏙 들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살면서 한 사람밖에 못 만납니다.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외에는 모두 타인입니다. 배우자도 결코 나와 똑같은 기질과 성격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무엇이 속상했냐면, 엄마는 뭐가 가슴 아팠냐면, 너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A가 필요할 것 같아서 A를 권해봤는데 너가 무조건 거부하는 모습에서 엄마가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가 너무 어른에게 예의 없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어른들에게도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 이렇게 나의 속상함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고백하시면 좋아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너가 아빠랑 기질과 성격을 너무 많이 닮아서 엄마가 옛날에 아빠랑 치열하게 싸울 때가 좀 생각났던 것 같아. 우리 서로 좀 존중하면서 대화해보자. 이렇게 접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의 상처와 결핍이 자식에 대한 분노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용기 내서 우리 딸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 한번 해보세요. 용기가 안 나시면 이 방송 한번 보라고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아이고, 공통점이 너무 없어서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10년차 부부예요. 아이가 어릴 때 육아 자체가 힘들어 나름은 공동의 목표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려움이 줄어드니까 부부의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남편과 살면서 많이 고통스럽고 결국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정적인 내향형이지만 건강을 위해 간간히 운동해요. 사실 운동은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힐링이 되곤 해요. 반면에 남편은 늘 과장되고 큰 말, 행동과 함께 에너지가 폭발하는 사람, 외향형이네. 땀을 흘리고 힘든 운동에는 격하게 부정적입니다. 남편은 본인은 지극히 평범하고 저는 아이러니한 사람이라며 비난을 하던데 그러나 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얼마 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함께 운동하며 내가 좋은 거 요구하셨네요. 노년까지의 건강을 챙기는 게 어떨지 분명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쇼핑, 사람 구경, 게임, 댄스, 노래를 함께 해주겠냐고 하네요. 여러분 요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하나 양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보가 좀 없어 보이네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종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이 사람은 자기의 입장을 조금도 굽힐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요, 선생님도 안 굽혔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남편 진짜 싫다 그랬는데 남편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가 좋은 거 하자 그랬네요. 똑같아 보이는데. 자, 내가 무언가 제안을 하면 그의 요구도 반드시 들어주는 조금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협상이 되어야만 하는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속이 울렁거리고 사람 자체가 혐오스러워졌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갑자기 함께 노력하자며 공동의 취미생활을 갖잖아요. 이거 남편이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남편이 좀 굽히고 오셨는데요. 이럴 때는 나도 좀 같이 굽혀야죠. 본인은 문제없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다고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해서 정신과 진료도 예약을 해두었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정말 그만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10년차 부부들 저희 이런 상담 많이 해요. 저희는 부부 상담할 때 사실 아내의 얘기 50%, 남편의 얘기 50% 반드시 물어보고 이제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집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좀 굽히고 나는 그래도 결혼 생활이 좋았어. 그리고 공동의 취미 생활을 가져보자 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편은 운동 싫어해요. 그럼 협상해서 운동은 좀 빼주세요.
그쵸? 그리고 아내는 시끄러운 데 가서 사람들이랑 막 춤추고 이런 거 싫으신가 봐요. 그럼 그건 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싫은 건 먼저 물어보세요. 예, 정말 이것만은 못해. 싫은 것들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것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공동의 취미생활을 여러분 결혼 20년 차, 30년 차에 찾는 분들도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진짜 싫어하는 거 빼고 그나마 그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는 한 가지만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게 아이랑 함께 하는 거면 더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어떠세요? 여행. 네, 여행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거고 또 여행 가서 서로가 좋아하는 거 짧게 하나씩 해줘도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이에요. 시도 때도 없는 시간의 방문. 오, 이거는 심각한데요. 자,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2-3시간 거리의 지방에 거주 중이에요. 간혹 볼 일이 있어 저희 집에 들르시면 같이 식사하거나 주무시고 가는 일도 왕왕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 없어요.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이 며느리 성격 좋다. 굳이 뵈러 가지 않아도 된다 생각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오실 때 늘 집 앞에 다 와서 연락하세요. 1-2일 전에만 알려주셔도 뭐라도 하다못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요. 1시간 뒤에 가마, 지금 거의 다 왔다. 그러면 며느리도 당황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니 당신이 못 오시게 했어야지. 또 안 된다고 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네. 남편은 실제로 자기 부모님이어도 갑작스러운 방문은 불편하시다며 못 오시게 한 적도 있어서 아예 그 뒤로는 거절 못하는 저에게 전화를 거십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 되게 예뻐하는데요. 제가 포기하고 그러려니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이 며느리가 또 너무 잘 받아주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며느리는 괜찮아 이렇게 정해버리신 걸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어쨌든 내 편 드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요. 며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불화를 예방하려면 지금 한 번쯤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 핑계 대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버지 오시는 거 좋은데요. 어머니도 아시지만 아범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시면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오시면 아침에는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범도 예민하지 않게 제가 컨트롤할게요. 이렇게 아범 핑계 대서 얘기하세요. 그래야 장기적인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짧은 사연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분리하면 과거 들먹이는 남편, 반칙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은 말싸움 하다가 질 것 같으면 10년 전에 제 잘못을 오늘 일처럼 따져요. 제가 스톱! 그만하자고 해요. 제가 실수가 좀 많은 여자거든요. 그럼 누가 이긴 건가요?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반칙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좀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다. 네, 근데 우리 남편도 알 거예요. 그러나 과거일 들먹거리는 건 무조건 반칙이다. 오늘 갈등은 오늘 있었던 일만 가지고 해결한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그럼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쿨하게 미안, 내 실수야, 인정할게, 미안해. 그리고 또 하나 할 거 있어요. 재발 방지 약속. 실수 거듭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러나 당신 오늘에 있었던 일을 또 다음에 거들먹거리면서 싸움의 소재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이렇게 대화하시면 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운 가족, 원래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알면 사랑하기 쉽고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고민 상담,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족 얘기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자, 댓글에 여러분 의견 써주세요. 박상미의 가족상담소 책 보내드리고요. 나는 방송만으로 해결이 안 돼. 우리 가족 너무 심각해. 댓글에 써주시면 무료 상담권 60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